저는 제1이비인후과에서 코 분야를 보고 있는 정승규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비부비동염인데, 부비동이란 것은 우리가 숨쉬는 코를 통해 가는 통로 옆에 붙어있는 4가지 이름의 도움구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부비동이란 건 들어가는 공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으로서는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오고 누런 코가 나오는 게 특징적이며, 여기에 따라서 생기는 것으로서는 냄새를 못 맡는다든가 안면 부위,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나타나는 것이 부비동염인데, 저희가 많이 겪고 있는 것이 급성 부비동염이라 해서 감기가 걸리면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오고 아주 불편한 그런 것이 소위 급성 비부비동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호전이 되는 급성 부비동염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비동염이 일주일 내 마무리 안 되고 걸리면 3주씩 가는 경우, 1년에 4번 이상 생기는 경우, 혹은 4주 이상 12주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만에 나아서 해결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환자분의 체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 부비동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외부 요소에 의해서 병이 오래가는지 등을 판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최선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약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이며, 부비동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면 수술적으로 교정해야 되고, 치아 같은 다른 거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만성 부비동염, 아주 오래가는 경우도 약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술적으로 어떻게 모양을 바꿔줄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이비인후과 의사가 생각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코 점막이 예민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막이 예민한 걸 외부 공기에 안 좋다든가 온도가 안 맞으면 반응이 심해져서 비부비동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제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고 비강세척도 하게 되고, 그것으로 해서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요소가 있으면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이런 비염이 있을 때 오래가는 구조는 교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부비동염이 생기는 경우 약물 치료를 잘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요소, 대표적인 게 치아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그것이 해결 안 되는데, 그것을 잘하고, 치아가 없어진 경우 임플란트를 잘하기 위해서 최적의 부비동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비인후과 수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환자분 중에는 이 부비동에 곰팡이가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나빠질 상황을 대비해서 제거를 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수술 자체 합병증 때문에 경과를 두고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비부비동염에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컨셉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제1이비인후과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